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포퓰리즘과 공정 사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10월부터 하겠다는 건데 이게 논란이에요. 야권에서는 한국판 차별사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이 지사를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한 그래서 비판을 받던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비유를 한 건데요. 하지만 이 지사는 일산대교 운영권을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통행료 인상 등으로 폭리를 취해서 공익을 해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이 부담하는 통행료를 공공기관이 올리고 폭리로 세금을 걷어간다. 이런 이 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의 공적 목표가 65세 이상 국민의 노후 자금 제공이죠. 네.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2038년까지 예상된 기대 수익 7천억 원이 통째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불안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부는 재정 부담을 덜고자 기대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민간에 투자를 맡긴 게 민자 사업인데 원금 챙겼다고 도로 권한을 빼앗는 것도 불공정이다. 이런 주장도 나옵니다. 이 지사의 핵심 키워드가 공정인데 불공정하다고 하니까 정말 불편하겠어요. 예, 경기도의 전도민 재난지원금 결정 때도 초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 모두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공정론을 설파하면서 경기도 의회와 맞섰죠. 또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 공약도 공정의 권리를 누리는 주체가 국민이고 여기에 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국가의 몫입니다. 즉 권한을 쥔 기득권을 공정 저해 요소로 삼고 반대편을 대변하는 게 이재명식 리더십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포퓰리즘과 공정 사이 느낌표는 숟가락 얹기도 공정하게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포퓰리스트 아닙니다. 저는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합리적인 일을 남들이 반대하지만 했을 뿐이에요. 이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세대들은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국가가 들어가서 개입한다는 걸 오히려 불평등하다고 불공정하다고. 네, 진중권 전 교수는 이 지사가 공정에 숟가락을 올려놨다 이런 말도 했는데 젊은 세대들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이른바 2021년식 공정법이라고 하는데 대선 예비 후보인 정치인이 나서서 자꾸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니까 공정보다는 포퓰리즘으로 오해받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키맨은 누구입니다. 네,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이른바 저 의혹의 제보자로 확인된 사람이 이제 조성은 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 씨가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사실이 이제 저희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어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거세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죠. 8월 초쯤으로 지목되는 두 사람의 만남 이후에도 더 만났다 이렇게 말한 박 원장의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네, 사실 박지원 원장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정원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루는 거죠. 이제 문제는 두 사람이 이 사주 의혹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모든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할 텐데 네. 양측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를 하고 네. 있습니다. 박 원장에게는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이상은 이제 거기에 섞이기가 싫다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고요. 특히 추가로 만난 시점이 관건인데 이후로는 연락도 닿지가 않아서 답을 들을 기회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최 기자, 시점이 왜 중요한 겁니까? 예, 이 8월 초 이후라고 하면 뉴스버스가 첫 보도한 9월 2일에 전이냐 후냐가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박 원장과 통화를 한 게 9월 10일이니까 전도 후도 될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9월 2일 이후에도 만났다면 박 원장이 이번 사건을 모를 수가 없는 시점인데다가 관련 논의도 이론상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 차례 만났더라도 조 씨의 말대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또 누구와 동반해서 만났는지 등을 더 자세히 밝혀서 진실에 가깝도록 만들어주는 게 두 사람이 이 논란을 정면 돌파하는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조성은 씨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법사위 위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과도 친분이 있어서 아예 이 말을 꺼내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죠. 네, 이 두 사람이 최근 들어서 비교적 가깝게 지내온 것은 어느 정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 네. 이 국회 법사위에서 보였던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왜 저격 주교수는 소환도 조사도 않고 아니, 지금 의원님 지금 저 국정감사라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무슨 이 좀 여론상으로 이렇게 보호하시는 듯한 네. 고발장 행적도 미스테리예요. 네, 지금 알려진 고발장은 지난 4월 3일과 8일 두 건인데 조 전 장관 아들 인턴 조작 의혹에 연루된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는 지난 8일 건은 실제 국민의힘을 통해서 중앙지검이 아니라 대검에 고발장이 제출됐죠. 그러니까 조 씨는 국민의힘에 고발장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도 하고 하지만 내용은 또 판박이인 상황이라서 네. 주지도 않은 고발장을 정점식 의원은 과연 누구에게 받아서 당무감사위원에게 전달한 건지 의문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참 복잡한데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키맨은 누구의 느낌표는 공익제보자 A씨로 하겠습니다. 이 조성은 씨가 대검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공수처 압수수색까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끌어냈죠. 이 청와대 KTNG 사장 인사개입 의혹을 폭로한 신재민 전 사무관, 또 추미애 전 장관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등도 내부 고발을 이끈 용감한 공익신고자였던 만큼 단서를 제공할 제2, 제3의 공익제보자가 바로 이 논란의 키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주현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